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부 안성원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아마 시오체플 저쪽 그 학관에서 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모여갖고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은 25 쉰들 대학에서의 교육연구봉사 이렇게 해봤는데요. 성경은 방금 읽었으니까 이 제목을 보고 뭐가 연상이 되시는지 혹시 아무나 생각이 되신 분 있으실까요? 아, 그렇죠. 또 혹시 젊으신 분들 중에 드라마 역시 젊으신 분들과 약간 다른 차이인 것 같은데요. 25하면 딱 드라마가 떠오릅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네. 저도 제목을 25. 근데 뒤에가 21가 아니고 쉬운 둘이 돼서 좀 실망스럽긴 하실 텐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죠, 바로. 그래서 저기 이제 IMF 시대 때 이제 배경이고요. 백이현이라고 이 부잣집 청년인데 이제 집이 망해가지고 연대공대인가를 다니다가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하고 기자가 된 친구가 있고, 여기 나희도라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된 이 김태리 분의 주인공 둘이서 이제 사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드라마를 안 보는데 거의 이제 저희 애도 보고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보다 되게 재밌다 그래가지고 보는데, 여기 이제 나이도라는 캐릭터가 되게 용감하거든요. 이 펜싱을 하는데, 근데 보면은 그냥 잘하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속 지고 치다가 이제 나중에 국가대표가 돼서 성공을 하는 그런 얘기고, 주로 이제 뭐 남녀가 사귀는 그런 로맨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하고 이 제목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지요. 뭐 아까 다 추측은 하셨겠지만 52은 제 나이고요. 25은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나이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뭐 대학원 학생들도 있고 실험실에 대부분 25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저희 학부에서도 설문을 해보면 뭐 이렇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매 학기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학생들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뭐가 목표고 이런 거 써서 내라고 하면 거기에 취미도 쓰고 뭐 연애하고 있다고도 쓰고, 근데 대부분 목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좋은 직장 구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별로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요. 저희 연구실도 뭐 한 3분의 1 이제 기독교, 천주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런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전공 공부가 이슈입니다. 저희도 대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하고 설문조사를 최근에 해봤는데, 학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전공 공부예요. 그건 이제 기계공학부가 좀 전공이 터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대부분이 전공 공부가 문제고, 그다음에 재정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이제 뭔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그런 설문에 보면 연애에 대해서는 거의 안 쓰고 뭐 취미나 이런 학교 활동들에 대해서 좀 있고, 봉사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그런 키워드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이면 대학교를 마칠 때쯤 되고 대학원생들 정도 되는데, 이제 제가 25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크죠, 뭐가. 저희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되게 아침에 일찍 오세요. 6시에 오세요, 학교에. 그러면 이제 6시까지는 못 가도 뭐 6시 반까지는 학교에 가서 이제 일하고, 토요일도 오시거든요. 토요일도 이제 가서 일하고 뭐 이제 대학원 때 그런 지도 교수님이었고, 그다음에는 뭐 아까 같이 그 IMF 시대는 아니고 그 전이었지만, 그 당시 이제 제가 대학원 때 저희 아버지께서 직장을 그만두셔가지고 제가 이제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TA를 했어요. TA를 해서 여기 이제 교육이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은
수업을 듣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학생들 막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돼서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만나서 대학원 가서도 하나님하고는 관계는 괜찮았는데 이제 교회 봉사를 하느라고 뭐 그렇게 많은 봉사는 아닌데 청년부 회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원이지만 그리고 한글학교 미국에서 있었으니까 이제 한글학교 선생님하고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막 잘 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퀄리파잉 exam에서 떨어지고 이제 한 번 더 떨어지면 저희는 한 50% 정도 떨어지고 2번 떨어지면 이제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하여튼간 집에서 가지 못하고 거의 학교에서 자고 뭐 거의 TA 하고 그랬더니 지도 교수님이 이 정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연애가 들어왔어요. 연애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고 지금 그분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연애를 하게 되는데 안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그냥 내가 뭐 대학교 때도 그랬지만 대학원 때 가면은 정말 시간이 없이 있는데 연애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매일 시간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연구가 이렇게 갑자기 지도 교수님이 너 왜 토요일 안 나오냐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생각한 거는 중요한 게 있으면은 다른 거는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제가 평생에 대학교하고 대학원 때 C를 3개를 받았거든요. 그 중에 2개가 제가 연애할 때. 근데 이제 저는 생각에 연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원 때 저는 이제 수업을 듣는 그런 학점보다 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연애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C 2개 정도는 괜찮다. 그러고는 이제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 잘 나눠서 쓰는지 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조금 25살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대학에 오게 되는 거는 대학원 때 또는 학부 때부터 이제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많은 선배님들이 연구에 관심이 많고 대학교 가서 교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보다 한 6살, 7살 많은 분들 보니까 이제 뭐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포스닥하고는 이제 한국에 이렇게 교수로 가시는 걸 보고 저거 되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대학이 무엇인가라고 여기 써놨는데 물론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쓴 거고요. 뭐 여기 교수님들 다 계셔서 대학교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는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고 봉사를 한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봉사가 잘 와닿지 않았어요. 대학교에서 봉사란 무슨 봉사라지? 그랬는데 이게 보통 봉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학교에 있는 어떤 보직 교수님, 총장님, 뭐 처장님 이런 것들을 봉사라고 하고 또는 학회에 가가지고 학교 활동하는 걸 봉사라고 하는데 생각해봤더니 그게 왜 봉사지? 자기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봉사는 이제 하기 싫어도 해야지 봉사 같은데 하고 싶으면 하는 건 봉사가 아닌 것 같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학부장을 하긴 하는데 그건 봉사거든요. 제가 하기 싫었는데 교수님들이 연구년 때 연구년 좀 남았는데 그냥 봉사하지 그래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여기 교육, 연구, 봉사라는 3가지가 있고 이게 대학에서는 이걸 저희는 이제 얻고자 해서 많이 배우고 연구를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눠주려고 한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식도 배워서 남을 나눠주는 거고 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대학원생들도 조교를 하면서 또 학부생들도 친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연구도 나눠준다고 생각하는데 연구가 왜 나눠주냐? 연구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하고 뭐 유명해지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논문, 책, 특허 이런 걸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얻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자기 이제 재밌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혼자 재밌으면 대학교에서 할 일은 아니고 집에서 혼자 하면 되는데 대학교에서는 이걸 이제 나눠준다고 하죠. 그래서 연구도 저희가 열심히 시간을 써가지고 연구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위에서 또 새로운 걸 하고 새로운 걸 해서 서로 새로운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허도 어떻게 보면 특허는 자기가 이제 돈 벌려고 내는 것 같은데 돈을 벌려면은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코카콜라는 특허를 공개를 안 하잖아요. 거기는 영업 비밀이라고 뭐 100년 이상
그냥 자기네만 아는 그 레시피 가지고 만들어서 돈을 계속 버는 거지, 특허를 낸다는 거는 공개를 한다는 거거든요. 공개해서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쓸 수 있게 공개한다. 그러니까 나눠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는 당연히 뭔가를 나눠주는 거를 저희가 봉사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는 되게 좋은 데다.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눠주는데 여기에 제일 좋은 거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유는 뭐 저도 잘은 모르지만 중세 때 대학교를 만들면서 자유가 엄청 중요한 그런 거였고, 대학교 안에는 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이 따로 있고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뭘 하지 못하는 자체적인 그런 규정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자유를 주었다고 하고, 지금도 대학교에서는 상당히 그런 자유가 있죠. 경찰이 대학교는 잘 들어오지 않고 저희가 뭘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대부분 그래 뭐 내버려 두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 하는 게 이런 교육하고 연구하고 봉사를 자유롭게 해서 뭘 할 건가 했을 때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진리는 뭐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학교 안에서도 여러 이제 다른 관점을 가진 분들은 많이 있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분들은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도 말씀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25살 때부터 이제 대학교에 와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생각한 거를 이렇게 뭐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32인데 32은 제가 이제 처음에 교수가 된 거고, 거기서 그림을 이렇게 이제 약간 삼차원 비슷하게 그려봤는데,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교육을 하고 연구를 하는데 뭔가 저희가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교육하고 연구를 크게 그렸죠. 왜냐하면 처음에 왔더니 이제 연구를 해서 논문 몇 편이 나와야지 승진을 하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강의는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교육하고 연구가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가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새로운 연구한 주제를 교육을 하죠. 저희가 티칭만 하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으면 바로 학부 과목이나 대학원 과목에 넣어서, 야 이거 우리 이런 거 교과서를 바꾸잖아요. 교과서에 나온 어떤 도표가 있으면 연구한 게 딱 들어가서 이제 이건 옛날 거고 이제 최신 거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저희가 또 배우게 되니까 그 배운 거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돼서 서로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봉사는 되게 작아요. 봉사를 할 시간도 없고 봉사를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라 봉사를 그냥 여기 따로 띄워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이 연구하고 교육하고가 연결이 되는 거가 어떤 게 가능할까에 대한 그런 예로서, 이게 이제 완성된 건 아니고 저희 연구실에서 시도를 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데 자율주행 협동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로봇이 자율적으로 일을 합니다. 명령을 주는데 리모트 컨트롤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서부터 뒤에 계단까지 알아서 가 그러면 사람을 다 피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로봇들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그런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는 팔이 있고 이게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펜스가 없어도 되고 사람이 이렇게 가서 부딪혀도 죽지 않아요. 얘가 센서가 있어서 딱 멈추고 힘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그런 로봇이 있고, 이런 로봇도 이제 앞으로 공장이나 여기저기서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려는 거는 뭐냐면은 왼쪽 이 그림 가운데 왼쪽에 뭐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그게 3차원 프린터고요. 3D 프린터. 그 다음에 이제 로봇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외부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3D 프린터로 이런 모양을 만들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재료 강도 시험기인데 재료 강도 시험기한테 로봇이 명령을 내려서 실험을 해라. 그러면 이 기계가 입을 쫙 벌려서 시편을 불 준비를 하고 시편을 딱 집어넣으면 딱 닫고 실험을 쭉 해서 실험 결과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대학교에서 하는 간단한 뭐 실험, 여기는 이제 기계공학부에서 하는 그런 재료 실험인데, 화학 실험이나 물리 실험을 로봇이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뭐 비커 들고 이렇게 따라갖고 하는 게 아니고
로봇한테 시키면 로봇이 순서대로 해서 다 이렇게 재료를 누가 주면 그거를 할 수 있고, 실제 최근에 저희 어떤 회사를 가봤더니 화학 회사인데 이렇게 해서 실험하고 연구자가 없어요. 회사에. 그래서 지금 뭐 AI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줄인다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고, 이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고 연구를 하는 단순한 연구까지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연구고요. 이게 교육하고 나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데요. 왼쪽 위에 이 동영상은, 그 동영상을 이렇게 이걸 클릭을 해주셔요. 제가 지금 왼쪽 위에 동영상이 이게 이제 시범 삼아 저희가 탄자니아 좀 이따 나오는데, 탄자니아하고 과제를 하는 게 있어서 ODA 과제 때문에 이 탄자니아에 있는 교수가 저희 실험실에 원격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로봇을 조작을 하게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탄자니아는 통신이 좋지 않지만 리모컨으로 일일이 조절해서 부딪히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하이 레벨 언어로 시편을 만들어라, 시편을 옮겨라, 시편을 실험해라. 그러면 저희 실험실에서 실험이 다 이루어지고 실험 결과가 탄자니아에 있는 사람의 컴퓨터로 이렇게 쭉 그래프가 나와서 그걸 딱 보고, 아, 이 재료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시도를 해보고, 이걸 조금 더 이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한테 원격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서울대학교 예를 들면 홍종인 교수님 뭐 화학부에서 화학 실험하는 장치를 쫙 이런 방에다 만들어 놓고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게 한다 그러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장치가 없어도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실험이라 그런 거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냄새도 맡아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기가 실험하는 거를 카메라가 다 달려 있어서 볼 수 있고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게 연구라면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장치를 써서 밤에 저희가 안 할 때 들어와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런 간단하긴 하지만 연구하고 교육하고가 잘 엮이면 이걸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대학교에서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라 그리하면인데, 종신 교수 테니어를 제가 2010년에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조금 생겼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시간을 이제 어떻게 나눈가 하는데, 그 전에 저희 이제 기계공학부, 그때는 기계항공공학부였고 지금은 이제 301동의 기계 뭐 기독인 동아리가 비전이어링이라고, 그러니까 공대에 보면은 이 동아리가 3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공기원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301동 모임이 있고 302동 모임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동아리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제 계속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기독교수 협의회 전임 회장님, 현 회장님, 남승원 교수님하고 홍경 교수님하고 와 계시지만, 이제 그때 2008년에 석연 지도 교수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학생들하고 만나게 됐죠. 근데 이제 지금도 세대 차이가, 아까도 52살, 제가 이제 만 52세입니다. 그리고 25살하고 세대 차이가 계속 점점 나서 지금 학생들하고 만나면 저희 막내하고도 얘기가 안 돼요. 막내 당연히 그렇겠지만 저희 막내 지금 고3, 셋째가 고3이고, 근데 걔가 저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대학생들도 그럴 것 같고, 근데 서기원 학생들하고 만나면서 학생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조금 알게 됐고, 지금 이제 비전이어링 학생들하고 만나면서 조금 더 이제 저는 계속 늙어지고 학생들은 계속 같은 나이고, 그러면서 세대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조금씩 배워가는데, 여기 이제 시간을 쓰는 걸 한번 봤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지고 42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42살에는 뭘 했냐면, 이제 화살표가 바뀌었는데 봉사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어를 받고 시간이 남으니까, 남는 건 아니고 연구를 해야 되지만 더 이상 승진은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아까 자유를 제가 어디다 쓸 건지를 정할 수 있는 건데, 연구하고 교육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계속 하지만 이제 봉사를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게 앞에 말씀드린 것이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 비전이어링 그 당시는 이제 301동 그 기계항공공학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공학 봉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봉사가 시작됐고, 그게 여기 보면 교육하고 봉사가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업인데요. 솔라 봉사단, 지금도 뭐 글로벌 솔라 봉사단 매년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엔지니어링 봉사활동을 하기로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네팔에 2011년에 가서 지금 이제 11년째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봉사고요. 시간을 쓰면 되는 그런 봉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네팔의 LED 그 조그만 마을에 전기를 만들어준 거고 그다음에 이제 2011년부터는 적정기술이라고 저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적정기술이라는 것들이 이제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하는 제품 개발 수업을 대학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포 매니팩처링이라는 제목은 약간 다른데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요즘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서비스 러닝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육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비스 러닝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대학교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뭔가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외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취약계층이 될 수도 있고, 가서 봉사를 하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다시 교육에다가 쓰고, 그래서 점점 다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그 당시는 이런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이제 적정기술 제품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아이디어 낸 걸 가지고 개도국에 나가서 적정기술 활동을 하게 된 건데 이건 최근 이슈긴 하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이런 게 어떤 건가를 잠깐 보여드린 건데 밑에 있는 학생들은 저희 대학원 학생들이고요. 저희 랩이 아니고 그냥 수업 듣는 학생들이고요. 이 학생들이 여기 이제 한동훈 교수님이라고 치대에 계신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개도국에서 어떤 게 치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자문을 해서 교수님이 치과 드릴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그랬습니다. 근데 치과들은 저도 치과를 가지만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전혀 생각 안 하고 가서 누워있으면 알아서 다 고치는 건데 어떤 이게 공기 압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공기 압력으로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프로펠러가 뭐 1분에 한 10만 회 정도 돌아가면 이게 드릴이 아주 작아서 갈아내는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공기를 압축시키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보통은 전기죠. 근데 개도국에 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개도국은 국민소득가 1000불대의 나라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 500불대 나라, 300불대 나라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300불, 30만 원으로 어른 한 명이 평균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근데 저희가 간 데는 보통 한 1000불대 나라인데 여기는 탄자니아입니다. 그런 데는 전기가 대부분의 시골에는 한 80%는 전기가 안 나옵니다. 아예 전기가 없는 지역이 한 80%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시골 마을에 전기가 당연히 없고 이 치과들이 돌리는데 바깥쪽에 이 문에 보면 트램버린이라고 이렇게 고무판으로 해서 아이들 뛰어노는 고무판 있죠. 그거를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에서 이 피스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실린더하고 피스톤이 바닥에 있어서 이런 데 가면 이제 과학 캠프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한 700명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럼 순서대로 이제 뛰어노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놀고 가고 그다음 학생 뛰어놀고 하루 종일 뛰어놀면 여기 이제 공기가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레귤레이터로 압력을 조정할 수 있게 돼서 치과 드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전혀 없어도 아이들 재밌게 놀게 해주면 치과 선생님이 가서 그래서 현지 실제 치과 선생님이 여기 환자를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물론 이게 이제 계속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고 뭐 이렇게 간단하긴 하지만 가지고 가야지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 러닝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어떤 아이디어 내 가지고 만들고 그거를 이런 봉사활동에 쓰는 거. 이게 방금 말씀드린 이제 교육하고 봉사가 연결이 된다는 거를 한번 봤고요. 그리고는 그와 유사한 건데 이건 몇 년 동안 개발을 한 건데요. 이제 저희가 네팔에 그때 가면서 매년 이제 네팔에 가서 봤더니 그 당시 뭐가 있었냐면 네팔 대지진이 2015년에 있었고 막 사람들이 이제 뭐 콜레라 뭐 여러 가지 병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백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전이었지만 뭐 백신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도 코로나 백신이 전 세계에 다 갈 수 없는 거는 코로나 백신을 온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온도를 유지하려면 역시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백신은 2도에서 8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네, 파이저 같은 건 영하 70도 이랬지만 그거는
중간 단계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2도에서 8도를 며칠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네팔 같으면 카트만두에서 저쪽 서쪽 끝까지 가려면은 뭐 열흘 20일,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그리고 걸어가야지 되는 그런 여행입니다. 이게 지금 동영상인데, 네, 줌을 보시면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가 산악 지역을 이렇게 가는데 오토바이에는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는 전기를 발생을 시키고 어디다 쓰냐 하면은 시동을 걸 때 하고 밤에 헤드라이트 킬 때, 그러니까 보통 때는 전기를 안 쓰고 다 버리거든요. 이 전기를 가지고 냉장고를 돌리고 조그맣게 그 냉장고에 GPS 신호하고 그 다음에 온도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통신을 씁니다. 통신은 그냥 문자 통신, 2G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뭐 5G, 4G 통신이 아니고 2G 통신만 되면 통신이 되는 전 세계 어디든지 이걸 볼 수 있게 만들어서 몇 년 동안 이제 학생들이 제 수업에서 계속 만들어서 네팔 가서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되면 다시 또 고치고 해가지고 이제 몇 개를 저희가 실제로 시범 사업을 해서 이렇게 실제 백신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제품으로 파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실용화 단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게 학교에서도 여러 번을 하면 몇 년 동안 반복하면 이제 제품에 가까운 그런 게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진짜 쉬운 툴. 10년 동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연결이 이제 연구하고 봉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하고 봉사는 또 무슨 관계가 되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매년 탄자니아, 네팔을 이렇게 네팔 2016년까지 가다가 보면서 뭘 했냐면 여기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라 에너지를 주자해가지고 발전기를 조그맣게 만들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발전기를 만들다 보니까 네팔은 아열대고 물이 많습니다. 고산 지역에 가면 에베레스트 이런 데는 이제 너무 추우니까 영하 뭐 40도 되니까 물이 얼지만 한 1500m, 뭐 2000m 이 정도 되는 데는 1년 내내 아열대이기 때문에 물이 나오고 경사가 상당히 급한 산들이 많습니다. 이런 산에 한 30cm 정도 되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터빈을 만들면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발전은 소수력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파이프 같이 한 20-30cm 정도 되는 그 파이프가 있고 위에 물통이 있으면 이제 그 낙차로 해서 발전이 됩니다. 근데 이걸 만들려고 봤더니 이런 터빈을 팔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설계하고 그걸 주조라는 공정을 통해서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서 가서 테스트를 하고 발전소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여기도 동영상이긴 한데 뭐 일단 정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진, 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물이고 저 정도 물이면은 발전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많지 않은 물이라도 이제 PVC 파이프로 저거를 가운데 있는 수조까지 쭉 날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는 약간 수원지 같은 거고 수원지에서 저 수조 있는 데까지 한 700m 정도를 파이프로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날르면 조그만 목욕탕 같은 게 있고 그 목욕탕에서 아까 그 파이프를 통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조그만 풍력 발전을 해본 거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는 여기 이제 현지 주민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저희는 돈이 없어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그냥 동아리에서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는 ODA라고 해가지고 공적 개발 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제 선진국에 들어간 OECD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토이카 뭐 이런 데죠. 과기국가로 있는데 그런 과제를 하면 뭐 몇천만 원씩 돈이 나옵니다. 1억 나올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를 가면은 보통 20명, 30명이 가기 때문에 비행기 표가 몇천만 원. 그래서 가서 이런 어떤 기자재 같은 걸 살 돈이 없는데 그런 것들을 아끼려면 이제 마을 사람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여기 전봇대를 한 100여 개의 도끼를 가지고 깎아가지고 이제 오는 거고 여기 토목공사도 한 3달 동안
자기 이제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잠깐 가서 시간을 써가지고 봉사를 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저희 이걸 네팔을 가게 된 것도 네팔에서 온 비나야 반달이라는 학생이 이제 이걸 같이 할 수가 있었고, 현지에 가서 대학원생이면서도 3달 동안 가서 봉사 감독을 했어요. 현지에 가서. 근데 이런 지역은 네팔의 카트만두에 사는 사람도 평생 가보지 않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네팔은 개도국이니까 다 이렇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네팔도 도시에 사는 사람은 이런 시골은 절대로 가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서 서울대 이제 대학원생으로 있으면서 3달씩 가서 이제 토목공사 감독을 하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영준 선교사님, 교수님들 아시겠지만 이제 네팔 선교사님이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네팔 말로 막 설득도 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오니까 같이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설득이 되고, 현지에 이제 교회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국 또는 현지인들. 그래서 이런 이제 가는 학생들은 이게 동아리이지만 그 기독인들만 가는 건 아니고 비기독인들 동아리 기독인들 해서 그냥 봉사활동으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크리스천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발전소가 저기 돌아가는 거고요. 물이 내려오면은 저 오렌지색 통 안에 터빈이 있고, 왼쪽에가 이제 발전기가 돼서 이 언덕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 발전소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이제 승합을 합니다. 그래서 11,000볼트로 올려서, 왜냐면 이 거리가 꽤 되거든요. 이제 저희가 여기 만든 마을은 여의도에 한 3배 정도 되는 마을을 만든 거고요. 한 마을이 그 옆에 이제 조그만 마을들이 이렇게 있어서 수력 발전소를 이제 몇 개를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한 게 결국에 이제 연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플라이드 에너지라는 저널에 논문을 쓰고, 저희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제 교수가 되고 뭐 그래요. 이번에도 이제 저희 여기 출신이 공대에 이번에 교수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격해서 벌써 이제 10년 정도 됐더니 졸업한 학생이 이제 서울대 교수로 왔더라고요. 다른 학교로도 교수로도 가고, 왜냐면 이게 아까 이제 서비스 러닝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리서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런 환경에서 한 예가 없어요. 이런 이제 고산 지역에 에너지를 주고 사람들이 실제로 몇천 명이 쓰는 예가 없기 때문에, 그 필드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면 이제 이게 저널이 퍼블리시가 되고, 그 저널을 가지고 어떤 아카데미아에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연구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하다가 이제 탄자니아에 가게 됐고요. 탄자니아는 이혁숙 센터장님과 이지영 선교사님 부부가 여기 계신데, 아루샤에 저희 이제 연구재단에서 저희가 과제를 신청해가지고 여기다 서울대 센터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똑같이 태양광 에너지인데 이 지역은 적도입니다. 그러니까 네팔보다 더 남쪽이고, 킬리만자로 산이 바로 보이는 킬리만자로 군에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잘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동네마다 다른 거거든요. 네팔 사람들 잘 내는데 왜 탄자니아 사람은 안 되냐? 그건 뭐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돈을 내지 않으면 태양광 발전은 문제가 커지는 게, 이건 이제 제일 비싼 게 배터리거든요.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왜냐하면 태양이 낮에는 있고 밤에 없으니까 전기를 밤에 쓰려면은 저장을 해야 되고, 저장하려면은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배터리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새로 죄송합니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 돈을 마을 사람들이 모으지 않으면 이제 배터리가 못 쓰게 되는 순간 태양광이 있는 낮에만 전기가 들어오고 밤에는 전기를 못 쓰는 그런 마을이 돼서 상당히 많은 태양광 시스템들이 그런 이제 실패의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네, 최석영 박사님. 기도 열심히 했죠. 네. 네, 노력 하시죠. 판매. 네. 그래서 이게 기술만 갖고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가진 건 기술밖에 없으니까, 이걸 처음에 생각한 거는 그럼 비행기 타고 와서 돈을 걷자. 되게 비싸거든요, 탄자니아.
그래서 결국에 아이디어 낸 거는 휴대폰 문자를 사용하는 선불제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거는 동아프리카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도 요새 뭐죠? 그 카카오페이 같은 거 해서 휴대폰으로 결제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그런 앱이 없어도, 그러니까 문자만 가지고 결제할 수 있는 은행 시스템이 엠페사라는 게 되게 유명한 겁니다. 이게 케냐나 이쪽에서 쓰는 건데, 이런 시스템을 연결하자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돈을 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에서 집에서 전기를 안 내면은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다가 우리는 한전에서 나중에 전기를 탁 끊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 하면은 다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전기를 쓰려면 돈을 먼저 내게 만들었어요. 순서를 이제 바꿔가지고, 그러면 돈을 내면 이 스마트 미터라고 해가지고 전기 요금 크레딧이 올라간 미터가 집집마다 있어서, 거기에 크레딧이 올라가면 이제 전기가 나오고, 크레딧이 다 떨어지면 자동으로 릴레이가 탁탁해서 나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기 쓰고 싶으면 돈을 또 내죠. 그래서 이제 강제로 내게 만드는 걸 기술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찾아봤더니 팔기는 파는데 뒷단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만질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 제품을 팔아도.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이거를 만들기로 해가지고 뭐 아시는 분들은 그런 아두이노라고 해서 되게 싼 조그만 컴퓨터가 있습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정도 되는, 아이들도 요즘에 코딩 배울 때 그런 거 쓰기도 하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통신도 만들고 해서 여기 한 2km 정도 되는 마을에 조그만 발전소를 만들어주고, 이런 이제 시스템까지를 다 꾸민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연구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없는 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게 최초로 실제 사람들이 쓰는 데이터를 저희가 얻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아직 못 쓰거든요. 이거를 기술이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쓰는 법규 같은 것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저렇게 전기를 써도 농촌에서는 그냥 어차피 그 돈이거든요. 농촌에서 농사 져가지고 조금 벌어서 1년에 100만 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돈을 이제 걷어봤자 그게 큰 돈이 아닐 것 같아서, 요즘에는 뭘 하냐면은 그 전기를 팔게 하자. 그래서 어디다 파냐라고 해서, 여기 지금 이 사파리 차인데요. 이게 이 지역 바로 옆에가, 서쪽으로 가면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가는 차는 전기차로 사람들이 개조해가지고 만드는데, 여기에 이 전기차를 듣고, 이거는 이번에 이제 2월달에 가서 뭐를 가져갔냐면은 전기 오토바이를 요즘에는 이제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전기 오토바이 뒷바퀴를 가지고 가고, 컨트롤러를 가지고 가고, 현재 그냥 버리는 그 중고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앞바퀴하고 프레임하고, 학생들이 지금 이거 뚝딱뚝딱 용접해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저 가운데 있는 학생이 저희 실험실 학생입니다. 아프리카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이 지역 ATC라는 학교의 학생들이고, 가서 이제 오토바이를 만들고, 왼쪽 아래 보면 거기 이혁승 센터장님하고 이지영 대표님하고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여기는 리튬 배터리가 없어요. 저희는 뭐 그냥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리튬 배터리, 그러니까 이런 데 쓸 수 있는 정도 리튬 배터리는 전국에 하나도 없대요. 그걸 수입하려면은 케냐에서 배터리 하나에 500만 원을 주고 사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오는데 한 달 이상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태양광을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 조그만 그 납축전지를 가지고 이제 이걸 전기 오토바이를 현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비행기 떠나기 전에 전기 오토바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이렇게 타보는데 가요. 근데 대단한 거는, 이 학생들이 한 번에 딱 조립을 했는데 한 번에 간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래서 저기 되게 놀랐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는 이제 지금도 계속 그 오토바이가 여기 태양광 발전소를 저희가 지금 4개를 만들어놨거든요. 아루샤하고 킬리만자로에. 그러면 이제 3개는 이 마을에서 쓰는 거고, 가정용 전기고, 하나는 물을 지하수를 펌핑해서 농업용으로 쓰는 건데, 지금 시도하는 거는 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석유가 전혀 없이 주유소를 안 가도 되게 해서 태양광 발전소하고 발전소 사이 마을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한테 전기를 팔아서 마을에서 돈을 벌게 하자, 뭐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좀 황당하긴 하죠. 여기도 모니터링이 있어서 이 태양광 발전소를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오토바이의 전기가 남은 거하고를 저희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다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오토바이가 몇 킬로를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전기를 충전하고 어디를 갈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그걸 계산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2월 달에 저희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실제 이제 시골에 가는 거고요. 이게 아버지하고 옆에 보면 이제 학생이에요. 이 여학생이 학교 갔다 오는 거고, 이렇게 먹을 것도 많습니다. 그냥 바나나가 있어서 그냥 배고픈 바나나 먹으면 되는 지역이고. 근데 이제 이거 길을 보시면 우기 때는 여기 비가 와가지고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한다는데 여기는 자율주행이 될 수가 없어요. 길이 있다가 없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전기는 쓸 수가 있어서 요게 그 저희 발전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발전소에 가서 이제 저기 태양광 패널 오른쪽에 보이고 전기 오토바이가 이렇게 가서 충전하고 오게 하는 거를 지금 이제 계속 시험 삼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되면 이걸 이제 여러 개를 퍼뜨리는 거를 코이카 같은 데다가 프로포즈를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강 아시겠죠? 뭔지.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 내가지고 현지는 법이 없어요. 사실 법이 없다는 게 나쁜 거지만 전기 오토바이를 만드는 법도 없고 전기 오토바이를 누가 타야 되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만든 오토바이를 길에서 타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언젠가는 생기겠죠, 법이. 그래서 이런 이제 연구가 돼서 이것도 이 아까 보여드린 그 저희 탄자니아 학생은 이걸 갖고 이제 박사학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이제 실증 데이터고 그걸 이제 잘 되면 이걸 이제 현지에다가 이렇게 비즈니스 할 수 있게 줘서 이 지역하고 여기에 이제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여기 학교에 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니다가 연구하다가 이게 이제 교육하고 연구하고 봉사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클이 돌아서 학생들은 관심 있는 학생만 하긴 합니다. 이 적정 기술은 뭐 네팔, 아프리카 위험한 데 가야 되고 그래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보면 크리스찬 학생들은 관심이 꽤 있고 학생 중에는 여기 가서 뭐 2년 동안 그냥 센터에서 직원으로 있다가 온 학생도 있고 또 뭐 6개월씩 갔다 온 학생들도 있고 저희 학생들도 중간중간에 가가지고 코로나 기간인데도 이제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그런 환경이죠. 어떻게 보면 연구 환경도 되고 뭐 자기가 앞으로 뭐 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환경을 맛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뭘 하려면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서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부품이 하나 없다. 그러면 그냥 못하고 비행기 타고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링 프랙티스로는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요새 화성 보낸다, 달에 보낸다 이런 거 수준은 아니지만 오지에 가서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전기로 쓸 수 있는 툴은 없는 거고 손으로 다 해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기를 잘 실제로 만들어서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좋은 그런 케이스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다시 아까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이게 얀 브레허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되게 유명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혹시 보시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게 이제 사실 확대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크거든요. 거의 안 보이는 거 확대해갖고 지금 이 정도로 만든 건데요. 예수님을 찾으셨나요? 어디 있어요? 대강 머리에서 뭔가 빛이 이렇게 좀 나는 것 같은 분이 예수님 가운데 계시죠. 옷 약간 허름하게 입으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이렇게 사람을 모아놓고 이건 이제 산상수훈이고요. 오늘 말씀은 뭐죠? 뭐라 그러더라? 산상수훈에 반대되는 그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으면 누가복음은 뭐 형기복음, 형기수훈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패러렐하게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쭉 같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 쭉 모아놓고 가르치신 거죠. 저희는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지만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치신 거를 주로 하셨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지 않고 연구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비유로 그거 그냥 말할 수도 있는데 비유로 해서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을 사람 못 알아듣고 근데 되게 깊이가 있는 그런 비유를 하시는 거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를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것도 이제 대학에서 하는 거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근데 가운데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듣고 거기 빛이 막 이렇게 파는데 이 바깥쪽으로 나오면은 사람들이 놀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여기 프레첼 파는 사람도 있고 앞에 보면 근데 프레첼이 예수님 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자기 시대 걸 이렇게 바꿔갖고 복장도 이게 유럽 사람들 복장이지 유대인 복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연구도 하셨고 그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봉사를 뭐 하셨나 생각해 보더니 이 최후의 만찬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먹을 거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개도국 가면 먹을 게 귀하거든요. 이렇게 먹는 거를 준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때도 국민소득이 한 100불 됐을까요? 100불 안 됐겠죠. 이 유대 지방에. 근데 이렇게 먹을 거를 쭉 주신 거, 먹을 거, 그 다음에 뭐 오병이어로 해서 사람들한테 먹을 거 주신 것도 봉사고, 요거 끝나면 뭐 하냐면 세족식을 해가지고 제자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봉사를 하라고 하면서 직접 이제 봉사 보여주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이제 이 그림 좀 특이한데 지거 베터라는 사람이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누구고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왼편이 예수님. 왼편이 예수님 같죠? 머리에 이렇게 핏자국도 있고. 오른쪽은 누굴까요? 구레네 사람.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같이 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 안 그릴 텐데 되게 특이하게 친구같이 여기서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거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십자가를 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희는 감히 지지 못할 것 같고 물론 예수님이 너희도 십자가 니네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는 하셨는데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강제이긴 하지만 자기가 처음에 의도해 갖고 간 건 아니잖아요. 로마 군인이 이제 가서 시켰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돕게 됐는데 이제 엄청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집안이 바뀌었잖아요. 이 자녀들이 이제 초대 교회 유명한 사람들이 되고 신앙인으로서 알려지고 물론 이 본인도 그랬겠지만 그렇게 해서 강제이긴 했지만 봉사를 해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참여를 했고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뜻으로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뭐를 해볼 수 있는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특징,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나누어 주신 거를 보는데 나누어 주셨을 때 생명까지 주셨다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거지만,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누어 주시지? 그다음에 예수님이 되게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필요도 없는데 씻겨 주시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특징이 아닌가 특성이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되게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죠? 앞에 드라마에서도 보여주는 그 학생 그 대학생은 자기 집이 망해가지고 이제 환경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내가 이제 옛날에 부자가 아니고 어려운 환경을 겪다가 보니까 자기가 점점 낮아지고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그런 거였고요. 그 펜싱 선수 나이도 선수도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남을 배우고 라이벌한테 배우고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랬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어떤 그런 나누어 주시는 특성이 계셨지 예수님이 막 고생을 해가지고 이게 낮춰지신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기 예수님이 용기가 있으시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욥한테 시험을 이렇게 허락을 하시는데 사탄이 이제 가서 참수를 하잖아요. 욥이라는 애가 있는데 뭐 이렇게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이제 고생하면 안 믿을 거야라고 해서 하나님이 한번 그럼 시험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욥한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세상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어려운 일을 하셨을 때 그런 신뢰 관계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봤을 때 요분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여기서 나눠준다는 게 용기가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는 남한테 준다는 거를 어떻게 줄 수 있을지, 뭐 그게 주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과부가 두랩돈을 주는 거하고 부자 청년이 자기 전 재산을 주는 거하고 전 재산이 더 크니까 그렇긴 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남한테 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보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11조를 내든지 그건 교회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남을 돕는데 돈을 내자. 그랬을 때 돈을 낼까요? 뭐 내는 사람은 이제 선행을 해서 뭔가를 자기가 얻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만약에 돈이나 어떤 실력을 의지한다 그러면 시간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내가 왜 아까운데 남을 위해서 쓰지 돈을 왜 내가 모아서 점점 더 많이 모으는 게 좋지 왜 남을 위해서 쓸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으면 이거는 내가 모아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상에 가까운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시도할 분야라고 한 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써본 거고요. 그러니까 11조를 한다는 게 어렵죠. 돈이 뭐 없어지면 없을수록 그 규모가 작아서 어렵고 부재한다는 것도 어렵고 헌혈도 어렵죠. 헌혈도 근데 헌혈은 저도 많이는 못 해봤는데 몇 번 해보면 이게 윈도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몇 살 이상 되면 못하는 걸 전 몰랐어요. 근데 몇 살 70, 60 몇 세 이상이면 아예 헌혈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를 갔다 와서 뭐 얼마가 안 되면 또 못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못하고 무슨 약을 먹고 못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기증이라는 건 이제 정말 이렇게 살아갖고 장기 기증하는 거는 가족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죽었는데 장기 기증을 한다는 건 이제 서약서 써갖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옛날에는 아니 내가 왜 장기 기증을 힘들게 근데 이제 저희 실험실에 뭐 그런 사례가 있었어 갖고 나중에 그 장기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몸은 필요 없는데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은 엄청 많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준다 이거는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단기 선교 지역 봉사 이런 것들도 결국에 자기가 뭔가 돈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주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면 저희도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번 따라서 조금씩 해보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도 있고 그게 이제 예상하지 않은 저 같으면 이런 봉사활동을 간다는 게 연구가 되고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그걸 이제 주시고 또 하나는 좋은 거는 그런 거 하면 엄청 이제 어려운 일이 많아요. 뭐 가는데 비용을 모으는 것도 어렵고 가서 이제 교통도 어렵고 네팔 같으면 이제 절벽을 계속 다녀야 돼서 위험하고 그런 활동들 자체가 이제 어려운데 그걸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거 못하면 이제 우리 못하고 대신 이제 저는 기도를 계속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걸 도와주실 수 있는 환경, 제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한테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일주일을 가면 일주일 내내 거기 네팔 같으면 전화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인터넷에 이렇게 보는 거 다 자동적으로 끊기고 그냥 계속 기도밖에 못하고 그런 환경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전공들 분야들이 있어서 그 분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게 가능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걸 시도를 해봐야지 되고 그랬을 때 예상하지 않은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정말 좋은 그런 교육하고 연구 제가 이제 이거 관련해서 어디 가서 학교에 계신 분들한테 하는데 제가 이걸 한 거는 서울대가 정말 자유로운 대학이라 아무도 제가 뭘 하는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고 하면 그냥 하세요 해가지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하고 연구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관심이 있고 그런 활동인데 여기에 나눔이
더 많아져가지고 서울대가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학교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봤고요. 그리고는 이제 각자 전공이 다 있잖아요. 그럼 전공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보고 하면 또 되게 좋은 그런 케이스들이 학교 안에서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부르셔서 이렇게 학교에 불러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학생들과 또 좋은 동료 선배 교수님들, 후배 교수님들, 또 직원들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동아리에서 그런 믿음의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교육과 연구와 봉사를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열린 예배에 오신 많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눔을 좋아하시고 이렇게 봉사와 연구와 교육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힘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그래서 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